3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주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경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 지역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후보 시절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 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이 절실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의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하며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차 혁신도시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1차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간 연계성 부족, 정지여건 미흡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이전 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우선 이전하여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 중심의 특화도시로 발전 중이나 완전한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전 등 이전 기관과 연관된 유관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자회사, 관련 정부기관 등이 함께 입주한다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족 기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후보 시절 제시한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 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호남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농어총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육통공사의 수도권 소재 부속기관 이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지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정지여건 미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에너지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자족도시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업의 투자와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토 공간을 혁신할 핵심 정책입니다. 나주시가 20만 강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 유치는 후보 시절 제시한 5급 3특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을 가능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했던 균형 발전 정책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지역 전략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에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을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재남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변대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혜원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촉구하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의 뿌리자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농업 현장은 날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러한 변화된 농업 환경과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쌀값 불안정과 재고누적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양곡관리법 개정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끝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을 좌초시켰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철저히 위반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식탁과 생명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또다시 정치적 계산의 희생당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이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농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부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조속히 재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경을 떠나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하여 국가 전력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내라. 이상으로 권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만 놔두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가운동 지역구의원 박상훈입니다. 오늘 저와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한영철, 조영민, 이상만, 김관효 의원과 함께 뜻은과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6,767건의 기부를 통해 약 10억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0원 빨래방이며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생활 밀착 경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에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 기부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역 기부로 연계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점은 제도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문화, 복지, 관광 등의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마다 상이한 발전 과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재정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청년 창업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도 상충됩니다. 그리고 기부 플랫폼이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공공 단일 플랫폼에만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 친화성이 높은 MZ세대나 다양한 결제 방식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접근성과 편의성 모두에서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제도는 민간 플랫폼의 적극적 참여를 허용하여 2022년 기준 약 9,600억 엔, 한화 약 8조 원의 기부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창의적 경쟁을 유도하고 기부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지방은 자체 사업을 발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기반 지역개발 모델 또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 도시 재생과 지역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과 단체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발전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지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투자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복지, 문화 중심에서 교육, 환경, 산업, 관광,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고향사랑 이용 외에도 민간 디지털 플랫폼의 참여를 허용하여 다양한 결제 방식과 사용자 맞춤형 기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MZ세대와 같은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법 개정안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자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공권 시대를 실현하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본 건의안을 마치며 모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